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긴장감 넘치는 비행 전 브리핑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1980년형 세스나 512의 공식 기술 매뉴얼을 완전히 해독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두꺼운 매뉴얼 속에 숨겨진 하늘을 다는 기계의 진짜 작동 원리와 그 엄격한 한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비행할 경로, 즉 목차를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세스나 152 기체 소개를 시작으로 복잡한 항공 용어들을 알기 쉽게 해독해 보고요. 항공기의 물리적 한계, 조종석 안의 필수 플래카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상상황 대처법까지 순서대로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 세스나 502라는 비행기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체의 물리적 크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삼면도인데요. 양 날개의 끝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익폭이 33피트 4인치 정도 됩니다. 프로펠러가 지상에서 떨어져 있는 높이는 딱 12인치고요. 사실 겉보기엔 좀 작고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이 안에는 공기역학의 정수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가벼운 기체가 양력을 얻어서 안전하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의 길이나 면적이 정말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비행기의 심장, 엔진은 어떨까요? 아브코 라이코밍 4기통 엔진이 뿜어내는 최대 출력은 2550rpm에서 110 제동마력입니다. 110마력? 요즘 타고 다니시는 평범한 자동차랑 비교하면 숫자가 꽤 작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무조건 힘이 센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차가 고장났다고 갓길에 세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10마력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 극도의 신뢰성을 위해 철저하게 설계된 결과물인 겁니다. 엔진의 힘을 확인했으니 이제 무게를 볼 텐데요. 1675파운드. 이건 지상에서 조작할 때 승인된 절대적인 최대 램프 중량입니다. 시동을 걸고 택싱하고 이륙전 점검을 할 때 쓰는 연료 무게까지 싹 다 포함된 수치죠. 만약 이 제한을 살짝 무시하고 짐을 더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륙 활주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져서 활주로 끝에 있는 장애물에 부딪힐 수도 있고 착륙할 때 랜딩 기어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무서운 숫자죠. 비행에서 연료는 말 그대로 생명줄입니다. 매뉴얼을 보면 26갤런짜리 표준 탱크랑 39갤런짜리 장거리 탱크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종사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아주 크리티컬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탱크에 들어간 연료를 100%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연료는 각각 1.5갤런 정도씩 적습니다. 왜냐고요? 비행기가 상승하거나 선회할 때 쑥 기울어지잖아요. 그때 탱크 바닥에 깔린 적은 양의 연료는 연료관이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이 미세한 차이를 계산 못하면 공중에서 엔진이 멈추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션, 매뉴얼에 가득한 낯선 항공 전문 용어들을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언어로 빠르게 해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용 하중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행기 자체 무게를 뺀 우리가 실제로 더 실을 수 있는 여유 무게를 말하죠. 표준 모델 기준으로 이 유용 하중은 딱 566파운드입니다. 이 안에 조종사, 승객, 짐, 그리고 연료 무게까지 다 구겨 넣어야 해요. 예를 들어 몸무게 90kg 정도 되는 성인 2명이 탔다고 쳐볼까요? 그럼 벌써 400파운드가 날아갑니다. 남은 166파운드로는 표준 탱크에 연료를 꽉 채우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결국 짐을 더 싣거나 친구를 태우려면 연료를 빼야 하는 아주 철저한 무게의 타협이 비행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VNE, 즉 절대 초과 금지 속도입니다.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숫자 중 하나인데요. 세스나 152의 VNE는 149노트입니다. 초보 조종사가 고도를 낮추다가 당황해서 이 속도를 넘기는 경우가 간혹 있죠. 만약 하늘에서 이 속도를 단 1노트라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버틸 수 있는 공기역학적 한계를 넘어서 버리게 되고 최악의 경우 엄청난 풍압을 못 견디고 날개나 꼬리가 통째로 뜯겨 나갈 수 있습니다. 공중 분해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목숨이 걸려있는 진짜 진지한 숫자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날게 해주는 물리적, 기계적 한계선들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대기 속도계에 있는 이 직관적인 색깔들을 한번 유심히 봐주세요. 복잡한 숫자들을 읽을 새도 없을 때 조종사가 힐끗 보고도 상태를 파악하게 해주는 일종의 생명줄 같은 디자인입니다. 흰색은 플랩을 펴도 안전한 범위, 녹색은 평상시 조작 범위고요.
노란색 구간은 기류가 아주 잔잔할 때만 조심해서 날아야 하는 경계구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절대 초과 금지 속도 149노트는 어떨까요? 네, 계기판 끝에 아주 섬뜩한 빨간색 선으로 쫙 그어져 있습니다. 저 선을 넘는 순간 생존은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죠. 세스나 152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고개 비행도 가능하도록 인증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아주 가혹하죠. 샨델이나 레이지8, 급선회 같은 기동을 할 때는 진입 속도를 무조건 정확히 95노트로 맞춰야 합니다. 매뉴얼에서는 여기서 조종관을 갑작스럽게 당기거나 꺾는 걸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세스나가 공기역학적으로 워낙 매끄러워서 기술을 훅 숙이면 속도가 금방 붙거든요. 이때 조종관을 확 당기면 중력의 몇 배나 되는 하중이 걸리면서 기체 뼈대 자체가 부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이 생명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자, 이제 비행기 조종석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조종사가 비행 내내 마주해야 하는 필수 경고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종석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시야를 꽉 채우는 건 바로 이 크고 굵은 대문자 경고문입니다. 아래에 나열된 것 외에 고개 비행 기동은 절대 승인되지 않음. 이건 그냥 매뉴얼 종이 구석에 적힌 글씨가 아니에요. 조종사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시선이 닿는 곳에 대모처럼 박아둔 겁니다. 비행의 자유도 좋지만 그 자유는 철저하게 계산된 물리적 규칙 안에서만 누려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죠. 조종사를 살리고 싶어하는 매뉴얼의 간절한 외침 같지 않나요? 물론 플래카드에 꼭 무서운 경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화물 칸 쪽을 보면 최대 120파운드라는 무게 제한이 적혀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 120파운드가 단순히 여행용 가방 무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괄호안을 잘 보시면 뒷좌석에 둔 어린이용 보조좌석에 앉은 아이의 무게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든요. 차가운 기계와 숫자들로 꽉 찬 매뉴얼 같아도 결국 그 안에는 내 가족, 나와 함께 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요소가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생사가 엇갈리는 가장 긴박한 순간, 비상상황 대처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행 중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상황, 기체가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추락하는 스핀 상태에서의 회복 절차입니다. 이때는 머리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계기판에 딱 붙어 있죠. 첫째, 에일러론 중립. 둘째,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러더를 끝까지 확 밟는다. 셋째, 실속을 깨기 위해 조종관을 앞쪽으로 힘껏 민다. 넷째, 러더를 다시 중립으로 돌리고 기술을 부드럽게 들어 올린다. 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4가지 기계적인 동작만이 공포에 빠진 조종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1980년형 세스나 522의 기술 매뉴얼을 통해 비행이라는 게 단순히 시동 걸고 하늘을 나는 낭만적인 일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륙전부터 한치의 오차 없이 무게 계산을 하고 속도의 한계를 칼같이 지키며 최악의 추락 상황까지 대비하는 아주 치밀한 생존의 과정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매뉴얼은 단순한 설명서가 아니라 수많은 선배 조종사들의 경험과 땀으로 쓰인 생존 지침서입니다. 이 기체의 모든 물리적 한계와 비상 절차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으신 지금, 여러분은 저 활주로를 내달려 이륙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